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 오늘도 네 분의 셰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갑자기. 너무 추워졌습니다. 예. 그냥 겨울이에요. 그냥 겨울이에요. 네. 지난주에 이렇게 추워지기 전에 에이펙을 잘 치른 것 같다. 저는 그 생각도 음. 들더라고요. 경주 날씨가 되게 네. 좋아서. 오늘 아마 에이펙 이야기를 가져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아까 노치마 뉴스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사자 보이즈를 본딴 부자 보이즈. 부자 보이죠?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젠슨 황, 정의선, 아, 이재용 세 사람을 부자 보이즈라고 한대요. 예. 우리는 마음 많은 부자입니다. 갑부죠, 갑부. 갑부. 부자들은 맞는데 예. 같은 레벨은 아니죠. 저희는 사자 보이즈가 맞긴 한데 사자 보이즈라고. 사자 보이즈. 사자 보이즈. 죄송합니다. 그건 좀 그렇다. 자, 네 명도 우리 오늘 나오신 네 분도 언젠가는 부자 보이즈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고맙습니다. 네 분이 골라오신 이슈 그 요리 뚜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셰프 것부터 좀 볼까요? 뭐가 예, 준비하셨어요? 저는 에이펙 슈퍼위크 그 후를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에이펙 슈퍼위크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자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과제가 많습니다. 예, 에이펙은 끝났지만. 가져오신 사진은 21명의 정상들이 경주선언 발표하면서 찍었던 그 사진, 단체 사진 가지고 오셨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옆에 이긴 셰프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요리는 대장동 일당 유죄 구속 이재명 대통령의 앞날은 가져왔습니다. 요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해 오셨는데 네. 유동규 씨 발언인가요? 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죠. 유동규 씨의 발언을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들어보죠. 대통령은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있던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가지고 오셨는데, 본부장. 판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판부가 되게 여지를 남겨둔 판결을 해놨어요. 성남시 수뇌부와 연관이 있는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를 이제 해석상으로 좀 구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판결을 남겨놨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 셰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예, 잠시 후에 논의해보죠. 김근식 셰프가 준비해 오신 메인 디쉬는? 예, 저도 사실은 대장동 일당 유죄 구속인데 이긴 총장께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양보를 하신 거예요, 예. 이슈를? 그럼 뭐가 좋으셨어요? 그 국감 뭐 이제 끝나갑니다만 거의 예. 다 끝났습니다만 여전히 국민들 눈에서 봤을 때 이번 국감은 조희대, 김현지, 최민희로 끝난 국감, 맹탕 국감 가져왔습니다. 국감 평가 가지고 오신 네네. 거군요. 그러면서 세 사람의 사진을 골라오셨네요. 조희대, 김현지, 최민희 이 세 분의 얼굴을 오늘 골라오신 것. 잠시 후에 내용 한번 들어보고요. 끝으로 서영주 셰프님 뭘 골라오셨습니까? 네, 저도 에이펙과 관련된 건데요. 네. 이 에이펙의 성과와 관련해서 참 뜬금없는 얘기들을 한 우리 국민의힘 이 의원들 모습에서 참 화성에서 온 국민의힘 아닌가. 근데 그 모습이 어,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음. 닮은 꼴이다. 이게 지금 약간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주제군요. 일단 사진 뭐 골라오셨는지 한번 볼게요. 예. 골라오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세 협상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걷어내졌다. 그런 점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 이런 중대한 외교 문제가 돼 있을 때는 국회에서 야당도 힘을 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력을 가해주고 우리 대통령의 협상력을 키워주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당나라에서 왔는지 별나라에서 왔는지 화성에서 왔는지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방해를 하더니 예, 영상을 골라오셨네요. 나경원 의원 목소리하고 박지원 의원 목소리를 차례로 이렇게 들으셨는데 잠시 후에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예. 자, 먼저 하나하나 첫 번째 박원석 셰프가 준비해 오신 이슈부터 갈게요. 에이펙 슈퍼위크 그 후. 에이펙 슈퍼위크 그야말로 잘 끝났습니다. 점수를 그렇죠. 한번 매겨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점수.
예, 점수, 총 점수입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총 점수. 박 의원님? 뭐 어떤 형태로 할까요? 어떤 100점 형태로? 만점에 몇 점으로 할까요? 아니면 학점으로 할까요? 제가 그거는 뭘 선택권을 원하세요? 드릴게요. 네. 네, 100점 만점에 난 몇 점이다로 하셔도 되고 A, B, C, D, 뭐 E, F 중에 고르셔도 되고. 박 의원님은 저는 100점 만점에 85점. 100점 만점에 85점이면은 A, B, C, D에선 B 정도 되는 거예요? 뒷불. 네. B뿔 정도 되는 B뿔이죠. 거죠. B뿔 정도. 오케이. 서 소장님. 저는 에이펙에서 예. A다. A팩이어서 A다. 수도 있잖아. 예, 성과도 A다. 아, A다. A 점수. 오케이. 이기인 총장님. 저는 점수는 안 매기고요. 네. 패스 논 패스로 따지겠습니다. 그러세요. 패스. 그렇죠. 아 정말 뭔가 약간 패스냐 페일이냐에서 패스로 이렇게 프레임을 잡으신 건 그렇죠. 아 진짜 그렇게 죽이고 싶지 않다는 그 느낌이 너무 그러니까 이긴 셰프도 저기 화성 옆에 목소리에서 온 거예요. 아니 근데 패스라고 다해서 온 제가 거예요. 패스라고 평가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긍정적으로 패스 주겠다. 자 김근식 교수님 저도 B학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B 네, 학점 80점 이상.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다 후한 점수 주신 거예요. 잘했다란 점수 주신 건데 가장 좀 주목한 장면을 어떤 걸 꼽아오셨을지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뭔가 하나를 좀 떠올리기가 그런 게 너무 중요한 장면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셰프들은 어떤 장면에 주목하셨는지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박 의원님. 사실은 그 한미 정상회담 금관의 트럼프가 우리가 가장 긴장하면서 지켜봤던 하이라이트인데 네. 대미를 장식한 거는 삼성동 치킨회동이었어요. 깐부 그게 치킨.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들한테 가장 큰 인상이 남은 것 같고 아 진짜 그래요. 또 어쨌든 GPU 26만 장이라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거저받은 건 아니고 산 거긴 하지만 그게 돈 있어도 지금 못 사는 물건이잖아요. 그렇대요. 근데 순식간에 세계 3위 보유국이 돼서 AI 산업 경쟁력이 어쨌든 퀀텀 점프를 맞았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일 것 같아요. 하나만 꼽아라 한다면 치킨 회동을 예. 꼽겠다. 예. 서 소장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한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에어포스 원에 그 이 무궁화 대원장과 이런 거를 실으라고 할 정도로 감동이 있는 선물이었다. 저는 원래는 선물은 따로 가는 거라며요. 그렇죠. 예. 근데 실으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어떤 집착을 보이는 걸 보면 네. 저는 이번 협상 결과에 있어서 그 선물을 준비했던 어떤 여러 참모와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 자체가 음. 꽤 유효하지 않았나. 어. 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금관을 꼽으셨고 이기인 총장님. 다들 뭐 한미, 한중, 한일 같은 장면을 꼽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색다르게 네. G드래곤의 공연. 아, 지드래곤. 네, 그 갓을 쓰고 나와가지고 네, 넥타이는 빨간색, 허리 벨트는 파란색으로 태극 마크를 문양했었던 그 코디부터 해서 네. G드래곤이 공연을 하니까 각국 정상과 정상의 그 부인분들도 카메라를 들고 찍었던 모습들, 그 어.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K컬처라는 것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알려졌구나, 이젠 강대국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어서 가장 좋은 장면으로 뽑아왔습니다. 지드래곤은 답더라고요. 그 네. 코디한 것도 막 갓을 쓰고 올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네. G드래곤만 소화할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일단- 따라 입으면 좀 일단 어렵습니다. 머리가 작아야 돼요. 나는 안 되겠네. 다들 박원석 선배님 괜찮겠네요. 곤란해요 이게. 다음 주에 한번 갓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을 꼽아주셨고요. 김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다 훈훈한 장면 뽑아왔는데 네. 저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장면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왜요? 각국 정상회담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여전히 지금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 요소는 미중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 좋은 성과가 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중 정상회담은 봉합입니다. 봉합. 그러니까 해결된 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문제가 해소된 건 없고 문제가 더 심화되는 걸 일단 휴전하자라는 예. 식의 합의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예. 이건 우리가 에이펙 기간 동안에 동북아의 정말 주요 국가로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좋은 외교 무대를 펼치고 성과를 낸 건 인정하고 열심히 수고했다는 칭찬을 하고 싶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에 정말 저는 시진핑 주석의 특히 그 표정 정말 되게 웃는 표정인지 화가 난 표정인지 좋은 표정인지 기분 나쁜 표정인지 알 수가 없는 그 표정이 있어요. 묘한 있어요. 표정.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 시진핑 앞에서 굉장히 긴장해요. 그 제멋대로 하는 트럼프도 시진핑 앞에서는 정말 그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 미중 정상회담의 악수 한 컷이 아. 수고했지만
이제 시작이니 아하. 정말 놓치지 말고 정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라. 동북아는 이제 불안정의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라 봉합된 정도이기 때문에 네.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이 각각 주목하신 장면들 한 번씩 쭉 봤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이 골라오신 주제니까 이제 예. 남은 과제가 뭔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일단은 지금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문서화시키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문서화해서 국민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죠. 그게 음. 일단 첫 번째 관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후속 입법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죠.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데 네. 비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헌법 60조 1항에 따르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명백한 비준 동의 사항이고요. 음. 또 이게 이제 매년 200억 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외환보유고에서 덜어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외환자산 수익으로 운용 수익으로 그 돈을 마련하겠다, 기금을 마련하겠다.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이번 주 중에 그 내겠다 국회에 의원 입법 형태로. 그래서 그 특별법도 빨리 통과시키는 게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AI 산업의 중대한 전기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네. 뭐 정부 차원에서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네. 뭐 입법적 과제 등등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지금 국회를 보고 있으면은 이거 과연 잘 될까 이런 아하. 걱정이 들어서 아, 이게 뭔가 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책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증하고 또 평가하고 할 건 하더라도 또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좀 흔쾌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펙에 대한 총평 한 번씩 해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이슈 지난 주말에 다시 정치권은 이제 에이펙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정치권은 어떤 정쟁 속으로 좀 빨려드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판이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긴 총장님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 내용부터 한번 좀 요약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논란이 불거진 게 2021년 9월 달입니다. 예. 그때 이제 수사가 착수되고 나서 약 4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네. 그때까지 민주당에서 이 대장동 사건은 뭐 조작 기소이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뭐 검찰의 어떤 농간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사를 탄핵한다거나 검사를 고발하는 상당히 정치적 공세를 수위를 올렸었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유동규, 김만배뿐만 아니라 대장동에 관여되어 있었던 정영학, 뭐 정민용, 남욱 등 실체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결에 성남시의 수뇌부와 연관성을 여지를 남겨놓고 판결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아마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지는 정치권에선 각각의 해석이 다를 텐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판결에 대한 책임을 면치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구조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성남시 수뇌부라고 한다면 이재명 시장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당장 민주당이 이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면서 추진하는 법안도 유죄를 제가 볼 때 암시를 해서 이렇게 좀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태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 판결 요약부터 좀 제가 해드릴게요. 네.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한테 각각 두 사람은 8년 나왔습니다. 징역 8년,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영 변호사 징역 6년. 꽤 중형이 선고됐어요. 이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한테 모두 중형이 일단 선고됐다는 거고, 그러면서 나온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 해석하고 민주당 해석이 다른 겁니다.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유동규가 했다. 유동규 판결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성남시 수뇌부가 했다라고 재판부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성남시 수뇌부라 함은 이재명 시장이다. 이재명 시장도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인 거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판결문 중에 이 대목에 주목합니다. 유동규와 민간업자의 유착을 시장은 수뇌부는 알지 못했다라고 재판부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또 민주당은 해석하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방점 찍는다에 대해서 저는 네. 뭐 둘 다 여지를 남겨놓는 듯한 해석이니까. 김 교수님. 그리고 아마 재판부도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음. 어디에서 고심의 흔적을 느꼈냐면 저는 수뇌부라는 표현에서 느꼈어요. 어허. 이 수뇌부는 한 명이기도 하고 여러 명일 수 있는 애매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수뇌는 이게 머리 숫자이기 때문에 북한용으로 치면 한 명을 말합니다. 수령을 말할 때 혁명의 수뇌부 이야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수뇌부 하면 사령부 같은 어감이 있어서 집단을 말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제 판결문 쓰면서 성남시장이라고 꼭 찍지 않고 혁명의 수뇌부, 성남시 수뇌부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예, 예. 상당히 고민을 했다. 음.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그렇다고 대놓고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을 만한 아니면 별건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제가 민주당의 이후 반응 특히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박수영 대변인의 그 발언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어떤 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착 관계를 시장이 몰랐다라고 이제 판결문 나온 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네. 이게 결백이 입증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결백을 입증했으니까 재판을 응하라. 국민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재판에 응하는 것이 헌법적 절차에 맞는지 안 맞는지 차치하더라도 예. 결백이 입증됐으면 당당히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백이 입증됐으니 당당히 이 말한 말씀은 임기 중에 재판 열어도 되지 않느냐 그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무슨 사건이 연루돼서 재판을 받는데 예. 제가 결백이 입증됐어요. 그럼 재판을 먼저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빨리 빨리 열어서 털고 싶죠. 털어라. 당연하죠. 아하. 그러니까 저는 앞뒤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막상 재판 중지법을 또 강행하게 또 하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이후 태도가 그러면 지금 오늘 엊그저께 재판되는 1심 재판부를 칭송하는 건지 아니면 불안해하는 건지 명확히 좀 태도를 밝혔으면 좋겠다. 자, 서 소장님. 근데 지금 김근식 우리 셰프께서도 참 제가 그래도 늘 존경하지 않는데 예. 갑자기 또 화성으로 간 것 같아요. 무조건 화정이야?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지금 이 대장동 재판이든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판부가 중지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부터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뭡니까? 최소한의 헌법 84조에 따라서 이게 유권에서 내려지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임기 중에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내란과 외환 외에는 형사소출하지 않는다 부분들을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흔들어서 또 국정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 어허. 그 이상 그 이하는 없어요. 무슨 본인들이 언제부터 사법정의를 그렇게까지 세웠다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무슨 정의를 세우는 겁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면 예. 사실 이 판결문에 대해서 1심에서는 여지를 남겼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다라고 판시한 바는 없죠. 그냥 견해만 달라요. 그러면 이제 2심의 영역이죠. 예. 그러니까 2심의 영역이고 사실 임기가 5년이 끝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재판을 임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논의할 문제지. 지금 한참 임기가 시작되고 외교적 문제, 민생 문제, 국가의 안보 문제를 지금 아주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하고 있는 대통령 흔들어서 뭐가 이득이 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도대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방침이 재판하라고 그러셨죠. 아니 재판을 해도 되는데 왜 빼냐는 말씀 드리는 거. 제가 들어보세요. 하라는 게 아니야. 저는 우리 당 그 본류하고 달라요. 문제는 민주당의 반응이에요. 결백이 입증된다는 이야기를 왜 해요? 아니 이 재판에서 평가죠. 평가. 결백이 입증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예. 재판을 5년 동안 안 하겠다는 자기 주장하고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민주당이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 소장 말대로 재판을 5년 동안 안 하는 게 맞다. 아니. 그런데 재판이 여지를 뒀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억지 거예요. 논리고. 아니 결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번 박 의원님?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어떤 예단도 담지 않으려고 재판부가 애를 썼다 이렇게 판결문을 읽었고요.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되고 또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는 서로 모순된 듯한 문구가 전 들어갔다고 있어요. 생각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별도 재판의 피고인일 뿐이고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죄 혹은 유죄를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이고 여의도 판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무죄다 유죄다 이렇게 각각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엉터리 같은 얘기고요. 근데 뭐 재판받아라 이런 얘기는 지금 뭐 사실 과한 얘기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할 때 해당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거론하면서 중단을 했어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
라는 건 어쨌든 불소추 특권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그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거나 혹은 배임죄 폐지, 배임죄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네. 판결문 말미에 네. 이 재판부가 거론을 했어요. 배임죄 뭐라고 폐지가 잠깐 네, 설명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해주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쭉 했더라고요. 근데 재판부가 말미에 굳이 이런 설명을 붙이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경 쓰고 있고 배임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은 그런 의미 담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은 예. 거고 그게 이제 법조계의 상당수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임죄가 그 동안에 이제 뭐 기업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억제고 무분별하게 적용된다, 구성 요건이 불분명하다 그런 건 다 이제 기업이나 재벌 총수들이 하는 주장이고 실제 실무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진짜 이걸 폐지하면은 그야말로 대기업 재벌 총수 미소법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시점에 이걸 폐지한다는 건 그러면 지금 유동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 네. 다 면소예요. 그 순간 석방됩니다. 어. 배임죄를 폐지하는 순간에. 그럼 그건 정의입니까? 어허.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배임죄의 필요성을 오히려 보여준 판결이었다고 보고요. 그런 뭐 배임죄 폐지나 재판중지법 이걸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오해를 키우고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재판중지법 같은 경우에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거든요. 그거를. 예, 예. 근데 심지어 여기다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겠다. 자, 이야기가 좀 넘어갑니다. 일단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가 시각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라는 걸 암시한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해석이 불가능한 판결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자, 판결 얘기는 그렇고 그러자마자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재판중지법. 일단 이름부터 바꾸자는 겁니다. 뭐라 그랬죠? 국정안정법. 국정안정법. 예, 이건 어떻게 보시는가? 자, 이계인 총장님. 일단 재판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러세요. 아마도 유동규 본부장과 직접적인 유착을 증명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도 성립이 됩니다. 2009년 김재희 시장도 관련해서 배임죄로 처벌이 받았었고 전 포스코 사장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순수 민간개발로 추진되던 대장동을 민관개발로 고집했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민관개발로 추진된다면 예. 그 속에 들어가는 신탁회사나 투자회사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시장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방기했다라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죄가 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죄도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알고 있다면 불안하니까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렇게 법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을 몇 번 읽었는데 거기서 말을 바꾸는 행동을 뉴스위크라고 합니다. 빅브라더라는 독재자가 말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세뇌하는 것. 거기서 이 사상범들을 감금하고 고문하는 곳을 사랑부라고 얘기하고요. 그 전쟁을 담당하는 부처를 평화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정안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국정안정법이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1인 재판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풍맞기 딱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국정안정법이라고 쓰지만 뭐라고 하셨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1인 재판법. 박수현 재판 대변인이 박수현 방지법이지,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예, 오늘 예. 페북에 공식적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는 국정안정법이나 재판중지법을 애초부터 진행할 생각을 접었다. 응? 없었다. 아, 애초엔 없었다. 네, 애초엔 애초엔 없었다. 없었다. 결국에는 국정안전법을 응. 강요한 쪽은 국민의힘 아니냐. 아니, 왜 그러냐? 아니 이거 제가 박수현 그래요. 대변인 얘기를 전달하는 예, 예. 거예요. 이유를 뭐라고 쓰셨을까요? 이유는 뭐냐? 응. 결국에는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국정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는 방어 차원에서 집권 여당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방위 논리로 우리는 국정안정법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을 혼란시키게 하려는 행위를 중단해달라. 그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 엊그제 1심 판결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정 안정을 꾀하는 게 본심이라고 한다면 네. 겸허하게 1심 판결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5년 동안 재판은 중단되어 있지만 임기가 끝나면 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유무죄에 대해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공식 반응이 뭐였어요? 드디어 정치검찰의 기획 기소라는 게 입증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당 국힘 지도부에서 당장 재판받으라는 이야기하는 건 저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조급한 이야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 정서에는 그 요구가 있긴 있죠. 그걸 우리가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지금 이긴 총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장동 사건에서는 이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국민적 시선과 의혹이 확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드디어 정치검찰의 기획기소가 입증됐고 결백 입증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왜 국정안정법이라고 재판을 미루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거죠. 어허. 그러니까 재판을 우리가 하자고 그러니까 재판을 미루겠다는 것은 다른 논점이고 제가 소영조 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어제 1심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정치검찰의 기획기소라는 게 입증된 건지 아니면 여지가 남아있는 것인지 아까 여지가 남아있다고 표현했는데 솔직한 입장을 대라는 아니, 거지. 정치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죠. 정치검찰의 기소였다.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그게 솔직하지 않아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왜 어허. 그런 시각까지 가지서는 안 된다는 강요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고요. 정치적 시각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냐? 그거를 하지 말라고요. 아니, 5명이 그건 말이 전형 안 되는 법정 거고. 아니 구속됐는데 그러니까 무슨 그게 거기에 대해서 입증이 돼요. 비판이 오고 가는 게 정쟁이고요. 두 번째 제 개인적인 시각을 물어봤으니 말씀드리는 건 네. 시장이란 부분들이 미필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임죄 폐지는 저도 어느 정도 좀 무리한 거는 같으면서도 이건 풀어놔야 되지 않냐. 만약에 단체장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유동규는 민간업자와의 어떤 그 가교 역할을 정상적으로 뭔가 잘 처리되도록 하게끔 성남시장은 성실하게 임무를 줬는데 그 안에서 돈이 오가고 이런 유착행위가 있을지를 어찌 알겠어요. 신의 영역으로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시장이나 그 자치단체장은 신의 영역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참모를 믿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하라고 했을 뿐이지 그것까지 하나하나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재판부는 예. 사실상 재판은 증거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네. 성남시장 때 이재명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인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심 판결부나 아니면은 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 아니면 대통령이지만 그거는 별도의 배임죄 판결을 보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논박을 해야지 이게 정치권에서 이 부분이 됐다고 해서 무슨 국정안전법하고 배임죄 폐지까지 가면서 부딪힐 일이냐. 그러니까 저는 예. 엊그제 그 판결을 두고 그 여야의 여의도 판사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건 예. 그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정치적 공방의 영역일 뿐이고 다만 어쨌든 여기서 재판중지법이나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사실은 논란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중지법은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를 해서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네. 있고 그 내용이 형사소송법 306조 개정인데 공판 중지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심신의 여러 이유로 공판을 계속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를 쭉 명시해놨는데 거기다 이제 대통령 재직 중이라는 걸 하나 넣겠다는 예, 거예요. 예. 그 조항의 취지하고 잘 안 맞을 뿐더러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라서 이미 중단돼 있는데 뭐 이렇게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면서 논란을 일으키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제 서울고법 그 국감에서 그 고법원장이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재개 가능하다 맞아요. 그런 주장도 있다라고 얘기한 게 신경이 쓰이는 모양인데 글쎄요 저는 공판 재개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배임죄 폐지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재벌 대기업의 수많은 그런 어떤 이 배임 사건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거 폐지되는 순간에 뭐 대체입법 얘기한다고 하지만 저는 무슨 뭐 기업 활동에 뭐 기업 활동을 옥죄던 규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재벌 총수들이 마음껏 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락을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이제 애초에 배임죄 폐지가 갖고 있는 그 목적보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를 아예 없는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기소만 없는 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구속된 사람들 다 석방돼요. 그게 알겠습니다. 정의냐고 묻는 겁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의견은 그러니까 법이 없더라도 뭐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떠나서 대통령은 재임 중에 재판 안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다 일단 그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럼요. 굳이 그거를 민주당이 법으로 법까지 바꿔가면서 못 박으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게 그게 쥐가 무리하다. 그린 그 얘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쥐가 그 얘기를 그린 지금 모습. 하시는 것 아니 이 같은데. 팩트를 좀 살짝 얘기하면 예, 예. 국정안정법이라 했던 그 재판중지법은요 그냥 그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또 놓을까봐 예.
그냥 대비책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하. 그리고 재판부가 84조에 있어서 중지되고 나서는 이 부분을 추진한다고 생각한 적도 그냥 법사위 통과시켜 놓고 그냥 잊고 있었던 겁니다. 예, 예, 예. 근데 사실 다시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계속해서 정쟁화시키고 그 고법 원장인가요? 네네. 그분이 나와서 제기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다시 꺼내든 거죠. 박수현 대변인 말을 빌리자면 네. 도둑이 들 걸 대비해서 몽둥이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 도둑 될 걸 대비해서 네, 그런 거예요. 몽둥이 준비하는 그렇죠. 거다. 그건 정당방위다라는 것이고 정당방위다. 배임죄 폐지 부분들은 저도 폐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하다. 알겠습니다. 아, 요 얘기 뜨겁네. 이기인 총장님. 그래서 할 것 같아요. 이 법 통과될 것 같아요. 그냥 벽에다 이거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재판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 FC도 그렇고 미래 대장동도 그렇고 그때의 책임자가 이재명 시장이었다면 마땅히 재판을 받으라는 얘기인 거고. 잠시만요.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럼 이기인 총장님이나 김근식 교수님은 법을 만드냐 안 만드냐를 떠나서 임기 중에도 재판 열려야 된다고 보세요, 이 총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음. 과거 이재명 도지사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과거. 죄를 지었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받고 재판받게 하자라고 연설에서 크게 외쳤던 것이 이재명 당사자였어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도지사 때도 그랬고 뭐 도지사. 선거 연설 때도 왜 그랬고 수많은 그 짤과 영상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과거의 정치인이 했었던 그 발언과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이기인 총장님과 박원석 의원님 의견이 다른 거네요. 네. 자, 예. 또 말씀 마무리 지어주세요. 그리고 예. 저는 사실 뭐 이번 대장동 판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가지고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내년 2월달에 중앙지방법원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고법장 김대훈 고법장이 재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5개 재판의 법관들이 새로 만약에 인사 조치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새로 재판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은 아닌가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예측까지 가능한 거죠. 아까 소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자꾸 추진할까봐 진짜 정당방위 차원에서 만드는 거다. 그렇게 말씀. 아니 법원에서 하는 걸 법원에서 결론을 내서 재판이 중단됐잖아요. 그 수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대에서 또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뭐 도둑이 들어오니까 몽둥이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민주당이 예, 예. 제발 논리의 일관성을 가지고 모순된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대장동 일당 재판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으로 가만히 있던가 그리고 재판중지법 알아서 추진하든가 근데 또 그 재판 나오니까 옳다구타 야 정치검찰의 기획기소기 때문에 무관함이 입증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는 그런 입장이 정확하다면 재판을 스스로 받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근데 그건 안 하고 예. 이제 와서는 재판을 5년 안에 또 할까봐 그 도둑들이 올까봐 몽둥이 마련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중단시켜 놓겠다. 그렇게 겁이 많으면 뭘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야기가 좀 반복되는 것 정치가 같아서. 그렇게 논리적 일관성이 아니지.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는 일관성이라도 있게 국민의힘은 해줘야지. 존재 일관성이 없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때까지 아마 여론을 또 수렴할 겁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 본방송 3분 정도 남았는데 그 아까 누구죠? 서 소장님이 골라오신 네. 이야기 중에 화성에서 온 국힘 윤석열 닮은 꼴. 요 이야기 중에 아마 지난 금요일인가요?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이야기도 네. 아마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대한 짧은 논평 드릴게요. 영상은 없어요, 여러분. 영상은 없어요. 비공개 재판이라. 근데 무슨 얘기를 한 게 화제가 됐냐면 그 김건희. 검사가 그런 거죠. 검사가 네, 특검 쪽에서 김건희라고 얘기를 했죠. 예, 김건희라고 쓰자 윤 전 대통령이 여사자를 붙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참 못났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반성도 안 하고 본인 배우자에 대해서 여사?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본인도 검찰 생활 오래 했잖아요. 예. 본인은 그렇게 붙이나요? 원래 정확하게 특검에서 뭐라고 읽은 그냥 거예요? 김건희, 피고인 김성훈 김건희 이렇게 피고인이 한 거예요? 아니고 네. 당시 영부인 영부인이었다. 김건희가 당시 영부인 김건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 앞에 붙여줬잖아요. 그죠? 윤 전 대통령이 손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항의한 거예요? 그냥 뭐 이 발언으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사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정확히 이렇게 발언했대요.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 해도 김건희가 뭐냐? 뒤에 여사를 붙이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참 그거를 보면서 여전히 지구에서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만두고 나왔어요? 네, 그만두고라고 표현했대요. 아니 자기를 발로 그만두고 나온 게 아니고 쫓겨난 거잖아요. 맞아요. 내란 저질러 가지고 탄핵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은 애초에 현실 인식이 아예 안 되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법정에서 네.
본인이 그 직권남용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재판하면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김건희한테 여사 안 붙였다고 저렇게 발끈할 문제입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었는데 그 얘기를 왜 했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굳이. 봐서는 저는 득이 안될것 개인적으로 같은데. 분수를 참 모른다. 이분이. 자,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예, 혐의로. 혐의가 네. 김 교수님. 드릴 화제가 말씀이 됐던 없습니다. 장면. 예, 드릴 예, 말씀이 없어. 제가 지금 솔직해지라는 거야. 드릴 말씀은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지 잘못됐다고 해야죠. 아니, 어중간한 저는 입장이에요. 민주당이 저처럼 이 정도라도 최소한 국민 앞에 솔직해지라는 우리 거지. 이기인 셰프 다른 사람도 얘기합니다. 아니고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네. 검사 출신이라면 재판장에서 높인 그 존칭 언어는 안 쓴다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저렇게 김건희 여사자를 붙이지 않았다라고 발끈하는 것은 나 특검 싫어요. 특검 우리 나한테 너무 과해요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함의도 있을 거다. 언론들한테 이걸 빨리 보도해 주세요.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렇게 막 부르니까 특검이 과하다라는 걸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정치적 수도 아마 고려하지 않았을까. 저는 나중에- 김건희에 대한 경외감이 그냥 아주 자동 반사로 나온 아니, 것 나중에 같아요. 본인 판결문 그 낭독할 때 네. 피고인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칠 것 같아요. 전 전 대통령이라고 붙여야지 내가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 그래서 님 이러면서 님자 붙이세요 이러면서. 이게 사랑의 각별한가 봐. 그러니까 사랑꾼이란 건 또 한 번 확인됐어요. 아니에요. 사랑꾼 아니에요. 사랑꾼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가스라이팅 것 같아. 당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의. 그 왜 그러냐면 무의식 중에 예. 김건희는 배우자보다는 여사예요. 본인에게도. 여사. 여사님. 높임이었다. 그렇죠. 여사님. 자, 요 이야기는 유튜브로 넘어가서 댓글쇼에서 조금 더 사랑꾼인지 가스라이팅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박한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